그러니까 당장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서는 결국에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가지고 반대표 던졌지만 예. 당신은 MB 시절에 MB 행정관하고 MB 기소시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직접 35년 구형하지 않았냐. 인간적으로 배신의 가능성은 당신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책임이 것이죠. 누가 더 있는지 따져볼까요? 이겁니까? 그런 지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탄핵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게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려서 뒤에 얘기하는 거는 결국 미래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이제 저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고 보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초반 구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양강 구도를 선점하려는 그 노력에서 나오는 탄핵 얘기이기 때문에 네, 자 아자아자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여당입니다.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을 때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후반전 0대3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역전승을 위해서 공격수 늘리고 포메이션 바꿔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저 원희룡 한나라당 때부터 원조 소장파 쓴소리 리더였습니다. 민심의 목소리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비겁한 미기십에 만연된 당 중앙을 철저히 폭발시킨다는 그 심정으로 중앙당을 탄식해 주십시오. 창조적인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이 이른바 비전 발표대.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게 목표다.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지금 방금 들어보셨는데 정리 좀 해볼까요?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 간단한 표현을 정리했는데 우선 한동훈 변화의 시작 우상향으로 우상향은 뭐 성장하자 뭐 이런 뜻 같네요. 그리고 원희룡 당과 우파 진영의 강화 나경원 보수 정체성 바로 세워야 윤상현 보수 혁명으로 당 개혁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일단 뭐 비전 많은 분들이 들고 뭐 기사로 다뤄지게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비전 발표에서 어떻게 보면 더 주목을 받던 모습이 있어요. 이 4명의 후보들 간의 어떤 사이나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너무 둘이 양강구도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니 양강구도 많잖아. 둘이 제일 크고 양강구도 많다고? 나는 꼭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다. 같이 붙여서 윤상현님도 오세요. 하고 아니 저 모습만 보면요. 둘도 없는 친구 같잖아요. 특히 원희룡 전 장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어깨 동무까지 하면서 굉장히 친한 걸로 보이는데 사진 보면 저래요 지금요. 손도 잡았어요 저렇게 앉아서 나란히. 서로 어깨 동무하고 뭐 눈도 맞춰서 대화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저 행사가 끝난 뒤에 두 후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한 거거든요. 들어보시죠. 그런 식의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겠습니다. 이제 뭐 1회 말에서 2회 초 넘어가나 마나 그러니까 한 2회 초 정도의 상황인데 이것을 모두 그런 네거티브다 뭐 이런 식의 형식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의 실질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아까 앉아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승만 전 대통령 행정관 네.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현장에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저 분위기 뒷자리에 보셨잖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저 비전 발표에 4 후보가 나란히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는 뭐 태도라든가 행동을 보면 네. 정말 친해 보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끝나서 원 후보, 한 후보 두 분의 말을 보면 상대를 그냥 날선 얘기 되거든요. 원래 같이 있을 때는 친해 보이고 떠나면 저렇게 하는 겁니까?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자질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좋은 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오늘 네 분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게 한 번에 다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네. 경쟁자 그리고 뭡니까 이러지만 겉으로는 저러는 거예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뒷자리에서 이제 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 나경원 후보는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저한테 학폭 가해자 같다고 하셨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그 자리에서? 네네. 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렇게 뼈 있는 하이마이들은 하시면서 예. 저렇게 그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정신의 능력이다? 예. 네, 아주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저런 모습이 오늘 있었습니다. 원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셨죠. 그 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는 아니었지만 그 전후에서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이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요.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예,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지금 당권을 잡겠다는 분들이 탄핵이란 말을 공공연히 얘기한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예. 국민과 민심의 기준으로 예. 막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선 영상에서 무슨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원희룡 전 장관 찬성했잖아요.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빨간불이 켜져 있는 길로 가면 분열과 탄핵과 배신의 길이 결국 종착점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길을 가본 경험자의 길을 그것도 초보 운전자가 예. 왜 그렇게 무시하고 가려 그럽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 뜻 내지는 국민이 준 큰 판단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분야에서 탐욕과 인사 전횡과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권위주의 시대의 탄압과 부패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문제입니다. 몸통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 이쪽으로 방향을 간 거예요, 지금요. 이 어떤 갈등과 대립이.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죠. 이게 이제 시작은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의혹, 그리고 새로운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내야 된다 제안을 했잖아요. 그걸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아니, 이거 야당의 미끼인데 특검 미끼 물면 이거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니 원 전 장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시켰어요. 찬성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 분이 지금 탄핵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자 원희룡 전 장관 아니 그때 찬성한 건 맞지만 탄핵 소추 관여 안 했어요. 그런 얘기하시면 허위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여선홍 전 행정관.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사과 요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 인터뷰에서 예. 원 후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워딩 자체를 보면은 이제 당시에 원희룡 후보는 제주지사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찬성 입장은 맞았지만 마치 그 소추가 통과됐는데 뭔가 역할을 한 것 같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부분에서는 팩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은 뭐 어떻게 보면은 팩트 면에서 약간 찬성했다까지 가면 정확하게 맞는 그렇죠. 건데. 근데 국회에서 찬성에 통과시켰다 이런 거면은 이제 원희정 장관이 내가 찬성 입장은 맞지만 그 부분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사과해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내가 무슨 있는데 표결을 합니까? 당시에 사과하세요. 그렇죠. 틀린 네. 내용이군요.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저는 뭐 그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뭐 탄핵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배신자 프레임 탄핵 프레임에 갇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계속 거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서는 결국에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어가지고 반대표 던졌지만 예. 당신은 MB 시절에 MB 행정관하고 MB 기소시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직접
35년 구형하지 않았냐. 인간적으로 배신의 가능성은 당신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이 누가 더 있는지 따져볼까요? 이겁니까? 그런 지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탄핵 공방, 배신자 공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여권 전당대회에서 뭐 약간 주요 이슈 포인트입니다. 최수연 평론가. 네. 이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 근데 뭐 탄핵까지 가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러니까 보수 정당계의 역사상 이렇게 치열하고 접전을 벌이는 전당대회 본 적이 있으신가 제가 되묻고 싶어요. 치열한 겁니까? 거친 겁니까? 그러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는 거칠 수 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일제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윤심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각자가 가진 비전은 지금 서로 내놓지 않아도 어찌되었건 지금 본인들이 서로 양강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저렇게 치열한 접전은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이게 오히려 역동성을 주는 국민의힘의 전대 모습이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 당정 관계가 절대 완사이드하게 안 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탄핵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게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려서 뒤에 얘기하는 거는 결국 미래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이제 저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고 보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초반 구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양강구도를 선점하려는 그 노력에서 나오는 탄핵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과거를 뒤로 돌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이 선거에서 본인의 장점과 가능성을 더 부각시키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관리가 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전대가 정말 최근에 보기 드문 야당도 보기 힘든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탄핵 이런 정도의 조금 약간 거친 표현만 조금 빠진다면 기대가 되는 전대라고 봅니다. 약간 좀 그래도 볼만하잖아요.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아무튼 상황이 이래요 지금. 아무튼 대단합니다 지금. 뭐 행사장에서는 정말 둘도 없이 지난 것 같은데 거길 떠나면 상대방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어제 국회 운영위가 열리면서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을 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좀 한 2번 정도 답변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격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선홍 행정관 정말 경로 없다. 그다음에 배신자로 안 여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번에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면서 뭐 정무장관 신설하겠다, 국회랑 야당이랑 소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간은 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최혜병 특검법이나 아니면은 뭐 그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는 맨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그거는 뭐 함정이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 경란적 아예 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거 정진석 비서실장이 약간은 국회와 민주당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어제 또 국회 운영위가 뭐 서로 무슨 또 뭐 그 파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약간 국회 운영이 더 심화되겠다. 저는 어쨌든 어제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까지 참석하는 걸 보고 약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역시나였습니다. 이승만 전 행정관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그냥 무덤덤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 같아요. 저 설명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 당의 전대가 정말 흥행하고 있나 보다. 오죽했으면 국회 운영위에서 야권 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 그 흥행가도가 위협으로 느껴지나? 야권에서 지금 위협으로 느껴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도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저 여유와 그리고 그냥 전혀 생각 없이 살짝 웃으시면서 아니다는 저런 모습에서 저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정치적 경험과 그 정무적 감각이 가장 높은 분은 역시 정진석 실장이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이 그 민정수석까지 나가고 모두가 다 총출동해서 뭐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거는 22대 국회에 열려서 처음 있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나간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뭐 나와서 뭐 준비했냐 팀워크로 뭐 했냐 하는데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그냥 불러만 주시면은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